경제 지표와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번 주 들어서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더 갈 것인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 잠시 좀 숨고르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일단 사상 최고치를 5년 5개월 만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만회를 넘어서거나 근접해 있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했던 2009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0% 정도, S&P 500 지수는 130%가량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상징성이 강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데 이어서 대표성이 강한 S&P 500 지수마저 사상 최고치에 다가섬에 따라서 일단 증시 주변의 그 투자 심리는 낙관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 미국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기 힘들고 또 가속화되더라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미국 경제가 추세로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미국 증시의 그런 상승 흐름이 가속화되기는 다소 좀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꾸준히 회복된다면은 주식시장의 방향성도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사상 최고가 그 랠리가 주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비록 속도가 완만해지더라도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 현재로서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의 실질금리 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향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양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의 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결과 2011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미국 실질금리가 오랜 기간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정책금리라든지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2차 오일 쇼크 당시를 제외하면 거의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채권 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미국 경제 회복의 흐름이라든지 물가 수준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실질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낮은 금리 수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투자 자금의 성격상 채권 시장으로부터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일단 자산 배분의 변화는 일정 부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 수준이 주식시장의 그런 상대적인 매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의 과열과 또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그런 상대적인 매력 상승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를 겨냥했을 때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좀 최근에 어떤 단순한 예측보다는 실적에 좀 주목하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실적 측면으로만 본다면은 미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역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회복이라든지 유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미국 증시의 상승에 주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그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그 수준에 근접할 수 있게 된 주된 동력은 역시 빠르게 회복된 기업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 위기 이전 수준의 44%까지 크게 감소했던 기업이익은 지난 2011년 4, 4분기를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GDP 대비 기업이익 비중도 위기 이전 최고 수준인 10.5%에 근접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 기준으로는 21분기 만에 그리고 또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 기준으로는 12분기 내 최대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아직 경제가 여전히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이익은 이미 장기 추세를 넘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가져온 기업이익 훼손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경기 침체 당시 나타났던 기업이익 훼손에 대해 비해서 그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부동산 시장이 진원지였지만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경제 전반에 걸친 파장이 이전 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절반 밑으로 떨어졌던 기업이익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그 수준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비정상적으로 급감했던 기업이익이 충격 이후에 자율반등을 통해서 정상화된 부분도 있지만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익의 개선, 이 부분이 현재 미국 기업 실적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 주된 동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실적 모멘텀이 핵심 동력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정도를 고려했을 때 기업이익의 이 추세 회복 정도는 어느 정도로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 국면부터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1978년서부터 83년 사이 그리고 1999년서부터 2002년 경기 침체 국면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국면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이익의 훼손이 두 시기에 비해서 훨씬 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또 회복 속도도 더 빠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이익이 회복 또는 복원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기대치를 넘어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부분도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을 가능하게 해준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기업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 4, 4분기부터 작년 4, 4분기까지 13년 연속해서 기대치를 넘는 실적이 13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3, 4분기를 정점으로 크게는 3, 4분기를 정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적게는 2% 정도, 크게는 또 7% 정도 넘어서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컨센서스로 나타나고 있는 올해 1, 4분기 기업이익 역시 기대치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마 큰 관심사셨을 텐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 이익도 좋은 상황이고 우호적인 투자 심리까지 합쳐져서 그런 상승세에 의한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